리모델링은 왜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아,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네,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네. 갈게요. 리모델링 네. 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그냥 투자한다면 네.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중에 뭐 어떤 거 바꾸는 게 나아요? 이런 거 같아요. 네. 재건축은 투자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투자의 목적이 네. 될 수 있다. 네, 내가 재건축을 노리고 이 아파트를 샀다. 그죠? 신축이 될 걸 노리고. 근데 리모델링은 네. 리모델링이 목적이라서 내가 투자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먹을 게 없다. 네. 왜요? 이게 차차 한번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리모델링에 대한 저는 네. 리모델링을 왜 하는지가 아니라 왜 인기가 있는지 제가 네. 그걸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오늘 네.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도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실 더샵 루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분양을 했어요. 잠실 네. 더샵 루벤이라고 경쟁률이 252대 1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요게 네. 지금까지 역대 분양했던 아파트들 중에 평당가로 최고가입니다. 6,200만 원. 원베일리보다 비싸네요. 네, 원베일리가 기존에 1등이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평당 5,300만 원. 이제 원베일리는 반포에 있죠. 그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가 5,300만 원 정도로 네. 1등이었는데 네. 잠실 더샵 루벤이 이제 6,200만 원으로 1등 자리를 탈환을 했죠. 근데 이거 루벤 있는 자리가 네. 그 잠실동이에요? 잠시만요. 잠실은 붙었는데 그죠? 이거 위치가 거기가 잠실이 그쵸? 맞는지 잠실이 모르겠네. 아닌 것 네. 같은데. 잠시만요. 예. 네. 그죠? 잠실 루벤 나오나? 송파구 송파동으로 나와요. 네, 송파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잠시. 네. 그러니까 그쵸. 여기가 이래서 네네. 40평대가 한 26억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너무 네. 비싼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얘기가. 근데 이제 결과는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252대 1로 이제 마감을 했다. 여기가 뭐냐면 리모델링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리모델링이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몇 네. 세대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제가 그냥 드는 의문은 네네네. 원베일리가 그 가격에 한 거는 분상제 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상제를 안 받은 거예요? 분상제를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안 받아요? 이게 리모델링은 특정 조건이 되면 분상제를 받지를 않아요. 네, 그게 분양 세대 수가 이제 30세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네. 분상제 적용도 안 되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네네. 지금 1등이 이제 여기고요. 잠실 더샵 루벤이고 네. 지금 기존 1등이 이제 반포 네. 원베일리고요. 네. 기존 2등이 네. 또 송파에 이제 그 아성 아파트 오금동에 있거든요. 네. 거기가 2등이었어요. 거기가 5,200만 원. 근데 거기도 리모델링이에요. 네. 네, 분상제 영향이 안 받다 보니까.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반포랑 여기랑 좀 비교하기 어렵죠. 네네. 근데 분상제를 안 받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더 고분양가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거 네. 잠실 루벤은 이름이 잠실이 붙었지만 네. 사실상 그 길 건너면 가락동이거든요. 뭐 가락동이 안 좋다는 게 네. 아니라 네. 실제 위치가 그렇죠. 보시면은, 반포랑 비교하기에는 네. 조금 어렵죠. 반포랑 네. 비교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닌데. 네. 그리고 이 송파 더 플래티넘 같은 네, 경우에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오금역 네. 주변에 있는데 네. 이쪽에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500대 1이었습니다. 평당 5,200대 5,200인데 네. 왜냐면 또 여기가 구성이 이제 한 네. 20평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송파 더 루멘 같은 경우에는 40평대로 네.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네, 네. 여기는 좀 더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좀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다. 네. 그리고 이 잠실 더샵 루멘이 네. 저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수직 증축. 수직증축 그 말로만 듣던. 네, 말로만 듣던. 네, 나 마치 포켓몬스터 그렇죠. 뮤츠 같은. 그렇죠. 유니콘 같은. 네, 이게 네. 최초로 하는 이게 근데 사실 수익 증축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여기는 집안이 또 단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초로 네. 분양을 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그 아파트가 튼튼할수록 리모델링은 좋고 네. 아파트가 썩을수록 재건축은 좋고. 맞아요. 네.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수직 증축을 하려면 네. 안전진단 등급이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돼요. B 이상이라는 B 이상이. 거는? 이게 A, B, C, D, E가 있는데요. 네네. 네. 일단은 C 이상이면은 수평 증축 가능해요. 그리고 B 이상이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E를 받아야 돼요. 네. 최소 D, D면은 이제 조건부로 네. 붙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은 그만큼 뭐
잘 썩어야 되고요. D가 제한이네, D가. D는 진짜 D가 노답이네. 이거는 D가 재건축도 노답이죠.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서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좋아지는 게 있겠죠. 이거 학점이랑 똑같네요. 차라리 F가 낫지. 네. D 받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수강 가능해요. 다시 신청할 수 있구나. 다시 준비해서 안전진단 다시 할 수 네.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더샵 데를 루벤.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이거 일단 29가구면은 분상제 제한 안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그 PH119 이런데 파르칸남인가? 그런 데도 다 29세대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서울에서 리모델링 준비 중인 뭐 신도림이라든지 아니면 반포 프로지오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뭐 여러 군데 다 29세대예요. 대부분.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분당에서만 몇 군데 100세대가 넘어가지 네네. 평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련 뭐 2,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 29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은 거의 29세대가 대세다. 네, 그 29세대 하는 제한 이유 때문에. 자체가 이제 분상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분상제 안 받으면 사업성이 좀 좋아지나요? 아무래도 일반 비싸게 분양 분양을 할 수 가격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이 그 더샵 루멘 같은 경우에 네. 원래 기존에 42세대를 분양하려고 했어요. 근데 차라리 이제 깎는 게 낫다. 차라리 깎는 게 낫다라고 해서 29세대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 그 정책을 네.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세대를 좀 늘려준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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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그 리모델링으로 하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대 영향을 받지 않게 좀 네. 완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리모델링이란 뭔가요? 네, 리모델링. 네.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가 이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되게 조금 혼용돼서 이게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세대에서 이제 수리를 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라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사서 새로 이제 신축이 아니라 기존 구축했다가 네. 뜯어 고치는 것도 리모델링을 저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고 그렇죠. 있어요. 리모델링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이랑 우리가 하는 리모델링이랑 사실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크게 다른 게 아닌데 아무래도 세대 내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겠죠. 그쵸. 네, 세대 내부로. 이게 우리 세대,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더 팔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조금 낡았어요. 네. 주차장도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공동주택 구성원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주차장을 더 만들 수도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우리 겁니다. 다 같이 하자. 네,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시로 도곡동에 동신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가 리모델링을 해서 도곡동 쌍용 예가가 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약간 뚱뚱이 아파트, 네. 흔히 말하는 네. 뚱뚱이 아파트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파트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가 안 좋아진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네, 뒤에서 또 다 말씀드리려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네. 리모델링이랑 그러면서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기존은 똑같아요. 기존에 그냥 아파트예요. 네, 근데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층 아파트를 네.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는데 네. 재건축은 이걸 다 부셔요. 네, 다 부수고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 골조를 남깁니다. 네. 골조를 남기게 돼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부셨기 때문에 네. 골조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게 요즘 평면으로 그죠? 구조 좋게 이렇게 요즘 지을 수가 있는 스타일로. 거죠. 그렇죠. 네. 요즘 스타일로. 네. 그래서 이름도 멋있게 인간 짓고 퍼스티지.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고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취지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가 뭐 재활용도 하고 네.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철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간이 수명이라고 하죠. 네. 100년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 오래된 부자재들만 빼고 네. 철근을 살려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존 구조를 바탕으로 이렇게 네. 늘리게 됩니다. 왜 쌍용이라고 안 하고 더블 드래곤? 쌍용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더블 드래곤이라고. 얘가 네. 인당 예가로 해주시죠. 네, 인당 예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밤섬에도 있잖아요. 네, 밤섬에도 있죠. 네.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뭐냐면 재건축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되게 좀 깔쌈하게 나와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토베이. 아니, 어떻게 깔쌈이 뭡니까? 깔쌈? 이런 용어 쓰면 네. 안 되나요? 이게. 그냥 태클 걸어봤어요. 네. 근데 네. 더블 드래곤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구조가 조금 기존의 이제 이 기존의 철근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덧붙인 형태가. 그렇죠. 덧붙인 형태가 될 수 있고 네. 높이 면에서도 아무래도 이 위로 무한정 올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네.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 네.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수고 지으면은 기존의 용도 지역 내에서 그죠? 250%면 250%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리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이 조건이 조금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쪽에 개포동에 개포도샵 트리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50%였거든요. 꽉 차 있었네요. 네,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리모델링 되고 나서 350%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용적률이 너무 꽉 차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들한테 대안이 되는 거죠. 예, 재건축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29세대 이내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사업성 자체는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죠. 예, 그죠? 예, 사업성 자체가 좋아지려면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축 프리미엄이 아주 잘 붙는 상승장 뭐 중반 뭐 요럴 때 그렇죠. 이럴 때 들어가지 완전 타이밍 투자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냥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재건축이랑 비교한 게 그 진입장벽이 낮아요. 15년만 지나면 할 수 있거든요. 15년만 지나면 될 수 있고 안전진단도 사실 재건축만큼 받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잖아요. 아,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대충 아파트처럼 생기면 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럼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그 플랜카드 값으로 팔고 나오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겠네요. 그게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돼서 이제 신축 가격 아파트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구조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만큼의 가격을 받기는 어려워요. 디스카운트가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한 75에서 85%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담금을 이제 붙여보면은 이제 얼마 정도의 그 마진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정비사업처럼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안전마진 얼마를 보고 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그 안전마진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이 무엇인가라고 봐서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증축의 개념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수평증축은 기존의 아파트에다가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이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직증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에다가 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증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까지 늘릴 수 있어요. 많이 늘려주네요. 그리고 85 이상이 되면은 3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증축도 일단 법상으로는 15층 이상이면은 3층 이상. 그리고 13층 이하면은 2층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별동증축입니다. 별동증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대신에 용적률이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동증축을 하는 곳들이 일기 신도시들이에요. 지금 분당에서 가장 빠르게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한서울 5단지거든요. 건폐율. 거기가 용적률이 170%였어요. 용적률이 딱 봐도 남잖아요. 요게 별동증축을 아주 잘 활용했어요. 놀이터 다 없애고 뭐 이것저것 남는 곳에다가 빼곡하게 지어서 얘가 용적률이 한 27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재건축을 했다고 하면은 270까지 못 가죠. 연면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요렇게. 근데 이 별동증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250% 있는 데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차 있는 데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수직증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수평증축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을 이제 내용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의 차이가 법률로는 재건축은 이제 도정법에 영향을 받고요. 리모델링은 이제 주택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 여한이 재건축은 30년이 넘어야 되고요. 그죠. 리모델링은 15년이 넘어야 돼요. 이거는 뭐 신축인데 15년이면 요즘에 서울 아파트에서. 그렇죠. 근데 일단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 그리고 용적률도 재건축은 법정 용적률을 맞춰야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진 않아요. 이제 시도조례에서 이걸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돼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추진 가능 안전 진단이 재건축은 최소 D등급 이하, 2등급을 맞아야 되고요.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하려면 B등급 이상, 수평증축 하려면 C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재건축은 기부 체납이 있어요. 그죠? 기부 체납이라는 게 일부를 공공에다가 어떻게 보면 환원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용적률 250%예요. 네. 대지 지분도 작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런 곳들은 재건축을 하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존 세대수보다 지어놓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 그렇죠. 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D가 안 나오니까, D 이하가 안 뜨니까, 네. 야, 이거 D 이하 안 뜨면 리모델링 가자.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정밀 안전 진단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어떻게 좀 이게 안 될 게 눈에 보이는 곳들은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잖아요. 있는 데만 해서 리모델링은 없어요. 리초화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초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이 30세대 미만이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증축 범위도 용적률 범위 내인데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이내. 그리고 세대 구조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부수고 짓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짓는데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를 기반으로 짓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좀 지어진 사례 몇 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곡 예가라는 곳인데 이렇게 지어졌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스카이뷰라고 하죠. 위성뷰. 위성뷰를 가져왔어요. 이게 기존에 이제 도곡 예가.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뚱뚱이 아파트로.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뭔데요? 해도 되나요? 네, 당연히 해도 되죠. 재밌으면.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해볼게요. 위치가 여기요. 도곡동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뷰 가서 이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 옆에서 이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찍어보면 여기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죠. 근데 얘가 빠졌어요. 얘가 원래 같은 데였거든요. 이게 원래 가나 다라 마 방가 그랬어요. 근데 얘가 리모델링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라고 해서 빼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 얘는 나중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 나뉘어서 한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한쪽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어요. 재건축이 훨씬 더 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상태가 됐네. 오히려 좋은 상태가 돼버렸죠. 이런 이제 좀 저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세대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때가 이제 밤섬예가. 밤섬예가. 여기가 한강뷰 나온 데잖아요. 그렇죠. 마포 호수 아파트를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한 건데 90년식이었는데 2012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요. 여기가 9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한강뷰 나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방음벽이 있어요. 앞에 이제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특이한 거는 필로티를 2층을 줬어요. 이게 원래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필로티를 2층을 주면서 전세대 한강조만 뽑으려고 그 쌍용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이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됐던 데는 이제 개포 더샵트리. 여기가 개포 우성 9차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더샵에서 이 집에서 이 집 보이겠다. 여기서 아니 이거 너무 이게 앞으로 얘도 전진하고 얘도 전진하고 얘도 전진해가지고 여기는 서로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 용적률에서 355%까지 그래서 31평짜리가 40평 31평짜리가 40평, 32평짜리가 42평으로 늘어났고. 근데 개포동 신축 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도 이제 신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가격대는? 그 가격대가 다 못 봤죠. 다 못 봤죠. 한 80% 정도? 개포 신축 라인의 가격은 못 받으나 그래도 점핑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축이 돼서 이제 점핑한 것도 있고 시장 전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는 업그레이드 한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개포동 주변의 우성 이 9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왜 리모델링을 했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용적률이 250%였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용적률 250% 기준으로 84가 나오려면 그죠? 13.5평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죠.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기부 체납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새로 짓게 되면은 이제 기존 세대수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긴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주차장이 이게 240세대 정도, 232세대인데 지하로 팠나? 그러면? 주차장이 122대였어요.
반밖에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 전에. 네. 근데 여기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건 진짜 좋아졌다. 네, 320세대 정도. 비슷하게 이게 리모델링으로 접근하는 아파트들이 예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주차 대수가 한 3배 정도 늘더라고요. 한 2.5배에서.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거기도 그 뭐야 저기 마포 자이 3차 이름 바뀌었거든요. 뭐 그래요? 센트링 뭐 어쩌고. 네네. 그런 걸 바뀌었는데 네. 그 마포 프레스티자이 있고 이쪽 거기. 네네네. 3구역이었나? 염리. 하여튼 거기. 염리 삼성 레미안 있고 그 위에. 거기에 있는 상록 아파트인가? 네. 거기도 리모델링 하면 괜찮겠네. 갑자기. 갑자기. 거기가 주차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의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즈음에 지어진 아파트들 있잖아요. 한 90년 초반 이럴 때 지어진 것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지어진 것들은 지금 플랜카드가 안 붙어져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붙어 있겠네. 네,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분당이나 그 일산에도 꽤 있거든요. 말고 용적률 높은 곳들 있죠. 다 이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준공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준공된 것들. 된 것들. 된 것들. 많네요. 많습니다. 그리고 준공 리모델링 준공된 것도 보시면은 꽤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자, 마포, 용강, 압구정, 현대, 그리고 뭐 방배, 이촌, 당산, 도곡, 마포, 워커힐, 청담, 대치, 청담, 개포.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이에요. 그러네요. 이유가 뭐냐? 비싸야 됩니다. 앵간히 비싸지 않으면 비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냐면 이런 게 있죠. 한번 볼게요. 쌍용예가, 쌍용예가, 쌍용에서 좀 많이 한다. 기존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다 수평 증축입니다. 수직 증축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모델링 추진했을 때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거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이제 플랜카드 붙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동별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로는 66% 이상 돼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는 요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1차 안전진단을 받게 돼요. 여기서 이제 D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가야지 뭐. 재건축도 이제 어려울 수 있죠. D 이하가 뭐예요? D E예요? D하고 E가 있어요. E를 받아요. D가 진짜 애매하다. 진짜.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지간하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그냥 아파트들은 보통 B 아니면 C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 안정성 검토를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리모델링 허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75%가 넘어야 돼요. 동의율이. 75%까지 가야 되는구나. 75%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29세대고 수직 증축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행정 절차가 간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분담금 확정총회를 하게 돼요. 그럼 이때 되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얼마 받는지를 많이 싸우겠네. 좀 이때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2차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및 준공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리모델링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이요? 장점은 뭐냐면 구축이 신축되는 거죠. 그쵸. 이게 제일 큰 장점이죠. 다음으로 주차 문제가 해결돼요. 주차장이 신설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이랑 안 연결되는 데가 많거든요. 있죠. 애매한 연식 그렇죠. 아파트들. 이게 되게 커요. 2000년 초반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주차장 전체에 2대 뭐 이렇게 있고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걸어서 무슨 방공호 대피하는 데 같이.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걸어서 장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큰 게 애들 있고 이런 데는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갈립니다. 이게 내가 유모차를 내려서 계단을 오르지 않고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도 새로 만들다 보니까는 엘리베이터를 연결할 수가 있죠. 그렇고 네 번째로 재건축 불가능한 곳들 또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대비 법적으로 용적률도 그렇고 장벽이 좀 높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단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유롭지 못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개포우선 9차 아파트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전에 이랬던 구조에서 앞뒤로밖에 못 붙이잖아요. 앞뒤로밖에 못 붙이다 보니까는 구조가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서 기대해야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단점이 있고 다음으로 단점이 재건축 못지 않아요. 건축 비용이. 진짜요? 덧붙이는 건데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들여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철근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더 쌀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철근을 남기고 부셔야 되잖아요. 조심히 부셔야 조심히 부셔야 되잖아요. 부시는 비용이 올라가겠네. 부시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하 주차장도 새로 파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축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공법들도 그렇고. 그래서 건축 비용이 사실은 재건축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게 사실은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제시되던 것들이었어요. 리모델링이. 근데 수직 증축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별동 증축하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급 효과가 없겠죠. 사실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